자, 우리는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회계라는 것이 정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자,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인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여야 되죠. 자, 유용한 회계 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의사결정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회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라는 것은, 상태 정보입니다. 재무 상태 정보인 거죠. 상태 정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회계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야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실체가 있는 것도 자산이지만, 명백한 배타적 권리도 자산인 거죠. 이 자산은 내가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자산입니다. 결국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회계라는 것이 이 결과를 표시할 때 원인을 같이 표시해준다. 두 번 표시하는 겁니다. 즉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두 번 표시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인데 이 자산을 표시할 때 그 원인을 같이 표시한다. 원인이면 그죠? 이 자산의 원천이 채권자의 것이라면 남의 것이라면 우리는 부채. 그죠? 나머지는 기업의 소유주의 몫이다. 이게 회계입니다. 기본의 소유주의 몫인 자본이다. 결국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죠? 이게 뭐냐면 재무상태표 등식인과 동시에 회계 등식입니다. 즉 회계는 정보를 나타낼 때 결과와 그 원인을 동시에 나타내서 결과와 원인이란 건 결국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양쪽이 같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양쪽이 틀릴 때 걔는 지가 틀린 걸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검증 기능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회계 정보, 그죠? 이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회계 정보라는 것이, 기업의, 말하자면 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줘야 되는 겁니다. 유용성을 주려면, 그죠? 유용성이란 건 결국, 정보를 획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의사결정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야만 유용한 정보인 거죠. 기업이 이 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결국 비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한 당의 기업으로 보자면 예전과 지금 그죠? 다른 타 기업들과 볼 때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죠? 정보의 제공 단위입니다. 결국 기업의 회계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을 한다. 공동주택도 2019년 1월 1일부터 회계기간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즉 우리는 1년 단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장부를 기업이 쓰고 있는 모든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재무정보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계는 말하자면 결산 기말에 1년 단위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현재를 하는 1년 단위로 회계 기간이라 하고 이 현재의 회계 기간을 단기, 전이라면 전기, 그죠? 다음 기는 차기라고 하겠죠. 그럼 단기를 봤을 때 처음은 기초, 끝은 기말이라고 하겠죠. 기업은 정보를 제공할 때 기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계속 기업이 전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 기말의 세부 정보는 결국 다음 기의 차기의 기초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죠. 기업은 결산 시점에 장부를 다 정리하고 이 회계와 관련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재무 정보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죠. 공동주택 회계의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죠?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결국 뭐예요? 기초의 재무상태와 기말의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자 특히 기업의 회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서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소유주의 몫에 대한 변동이에요. 소유주의 몫에 대한 변동. 우리는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면 단기 동안의 소유주의 변동, 소유주 몫의 변동폭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어때요? 소유주 몫의 변동폭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는 정보를 제공할 때, 자,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는 자본의 변동은 따로 나타낸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익이라 하고 자본하고 같은 편. 그죠?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이라 하고 자본의 반대편에 나타낸다. 이게 회계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본의 증가 크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거죠. 즉 기업은 재무 상태를 비교해서 자본의 증가의 크기를 나타내고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그 변동 내용을 나타내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제공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봐요. 공동주택의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결산 시점에 작성하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시점을 일정 12월 31일 시점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 운영성과표. 이 운영성과표는 기간 정보란 말입니다. 그죠? 재무상태표가 시점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과 그 원인을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 시점 정보입니다. 말하자면 내 집에 있는 금송아지가 언제 있냐는 거죠. 현재 시점에 내 농안에 금송아지가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그러면 기초와 기말의 자본을 비교했을 때 자본의 증감 크기는 당연히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나타내지만 정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수익 비용 계정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비용 계정인 급여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급여. 이 급여는 보겠습니다. 급여 계정은 정기에도 급여가 있고 단기에도 있고 차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기의 이 급여 계정은 원래 태어난 급여 계정입니다. 즉 우리는 단기에 비용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계정 과목으로 급여가 발생하면 설정해서 회계 처리하고 회계 기말에 이걸 정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은 단기의 계정은 단기에 태어난 애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산 기말에 정리해서 없앨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이란 것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회계 기간을 정하는 것은 결국 임의적인 판단인 거죠. 임의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결산 기말에 현금의 잔액이 10만 원의 얘기는 지금 내 서랍 안에 10만 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산을 해서 장부를 마감한다 그래도 그거는 결국 다음 기 내일 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시점의 정보를 나타내는 계정이고 이 계정은 영구적인 계정입니다. 영구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단계의 기초에 태어나서 단계의 기말에 없앤 운영 수익 비용 계정을 모은 운영성과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을 모은 운영성과표 계정, 운영성과표 그리고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도 회계주체입니다. 모든 회계주체는 결산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확정되면 그 이익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처분이라는 것은 결산을 통해 확정된 이 순이익은 이건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절차를 처분이라고 이익의 처분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죠. 역시 공동주택도 관리주체가 전문가로서 안을 내겠지만 결국은 의결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는 겁니다. 그럼 봐요. 그 내용을 나타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처분계산서가
공동주택이 작성해야 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표입니다. 표. 그러면요, 우리가 특정 미수관리비라는 계정이 있으면 그죠?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자, 1개월 연체된 세대는 몇 세대, 2개월 연체된 세대는 몇 세대,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이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이 있으면 미지급 비용이 5천만 원이면 그 5천만 원은 내용이 필요할 거잖아요. 말하자면 특정 계정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 등, 말하자면 우리가 부연 설명해야 될 정보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 주석이랍니다. 자, 공동주택은 결산을 하면, 자, 주석을 통한 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 재무제표와 하나 더, 자, 세입 세출에 대한, 그죠? 세입에 대한, 그죠? 결산서를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을 결산 보고서라고 얘기해요. 결산 보고서인데, 자,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자, 유용한 정보, 비교 가능한 정보여야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면 무조건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비교 형식. 자, 단기의 결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재무상태표란 12월 30일 시점. 운영성과표라면 기초에서 기말까지 모은 것.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면 여기에 발생된 자본의 증감, 아직 처분 안 한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무조건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이게 재무제표라면 비교 형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은 사실 관리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1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 달 단위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공동주택은 매월말 기준으로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재무제표라면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라는 것은, 그죠? 말하자면 비교라는 것은 나름 뭔가 이제 통일된, 그죠?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산 기만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단기와 정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면 단기는 단기의 12월 31일이고 정기는 정기의 12월 31일 것이고, 운영성과표라면, 그죠? 단기는 올 단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모은 것이고, 그죠? 정기는 정기의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의, 그죠? 누적 발생액을 모은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죠? 아파트가 관리비의 부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므로 한 달 단위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달 단위의 매 월말 단위의 재무상태표도 작성하여라. 이면 우리가 과연 매 월말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비교 형식으로 작성하려면 당연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6월 30일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라면 단기는, 그죠? 단기는 재무상태표라면, 자, 6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운영성과표라면, 그죠?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의 발생액이 집계 되겠죠. 자, 물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당연히 월별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회계기간의 결산을 지나서 상부를 정리하고, 그죠? 순이익이 확정되고 나서 이익을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석이라면, 그죠? 현재의 6월 30일자의 주석의 단기라는 것은 결국 6월 31일 시점의 정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기는 이런데, 그러면 정기는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정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리비를 한 달에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재무제표라는 건 결국은 결산을 통해서, 그죠? 자, 결산을 통해서 작성되어지는 게 나름의 일반적인 원칙적인 접근인데, 우리는 공동주택이란 특수한 상황이 매월 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러면 자, 재무제표를 전단기 비교 형식으로 작성할 때 전기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냐는 이제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실무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실무는 매월 단위의 재무제표는 단기만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말하자면 판단이라는 것이 그죠? 관리 주체 개인의 판단으로 각각이 하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간행적으로 우리는 또 뭐냐면 물론 회계처리 기준이 2016년에 제정되긴 했지만 아파트라는 게 20년, 30년 계속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죠. 그 전에 이제 회계 처리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재무제표라면 비경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 회계 기말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무조건 비경식이 되지만 회계 기간에 매월 단위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나름의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 말하자면 영리 기업에게도 결산은 무조건 회계기관에 결산을 하고 그리고 결산 시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업이 판단했을 때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하죠. 국내의 굴지의 기업이 작성하는 분기별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매월 말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정기를 나타내는 기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6월 31일 일자로 작성하는 회계기간 중에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단기는 당연히 재무상태표라면 6월 30일, 운영성과표라면 그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의 발생액 집계입니다. 그리고 주색은 당연히 표지는 당연히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재무상태표의 전기는요. 자 보겠습니다. 전기의 12월 31일입니다. 전기의 12월 31일.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를 단기로 나타내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정보의 제공은 결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그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용성과표는 단기는 당연히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고 전기 역시 1월 1일에서 6월 3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죠? 수익과 비용이 회계기간의 기초에서 기말까지 모으는 겁니다. 집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에 6월 30일까지의 집계가 이만큼이었고 이거는 비교 가능성이 있으려면 전기의 처음부터 6월 30일까지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자 보겠습니다. 전기의 주석은 표시는 재무상표표랑 같이 달려 있습니다. 표지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봐요. 주석 안에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은 단기는 자산, 부채, 자본은 단기는 6월 30일 현재, 전기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수익 비용 계정의 표시는
수익 비용 계정의 표시의 전기는 자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3개월 단위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럼 이게 6월 30일의 재무제표가 자 2분기 재무제표란 말입니다. 2분기 그죠? 2분기의 재무제표면 수익 비용은 당연히 현재 단기는 6월 자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의 그죠? 내용인데 자 단기는 전기는 보겠습니다. 전기는 자 비용 수익 비용 계정은 자 보겠습니다. 단기가 4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고 전기의 표시는 자 전분기를 얘기합니다. 당분기 전분기를 비교했단 말입니다. 그 전분기 1월 1일에서 3월 30일을 비교합니다. 수익 비용 계정 주석에서 수익 비용 계정을 말하자면 주석에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처럼 표시하고 자 주석에서 운영 성과표는 주석에서 수익 비용 계정은 이 기업이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당분기와 전분기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매월말 작성해야 되는 게 우리 업무이고 매월말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그죠? 형식에 맞게 작성하려면 전기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매월말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도 그랬을 때 전기에 대한 판단은 뭐 그죠? 만약에 이 기업이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월말 작성하는 재무제표라면 자 공동주택이라면 단기는 당연히 우리가 6월 31일 작성하는 재무제표라면 그죠? 단기는 당연히 6월 31일이지만 전기는 그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전기의 12월 31일 그죠? 운용상과표 계정은 전기의 1월 1일에서 6월 31일일 것이고 자 주석에서의 전기는 그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자본 계정의 전기는 12월 31일과 단기의 6월 31일을 비교할 것이고 수익 비용 계정의 정보는 자 우리는 매월 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 전월 당월을 비교하면 그죠?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